이 핵심 당사자죠. 명태균 씨는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녹취록에서 중간 내용이 다 빠져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명 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공천에 개입됐다. 뭘 개입을 해? 당이 말이 많네 이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 중간 내용이 없잖아요. 중간 내용이 중간에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당에서 잘 알아서 하겠다. 자,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은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 많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게 지금 명태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당이 알아서 하겠다. 하고 얘기했지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신경을 써줬으니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대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따져볼 만한 게 지금 저 17초짜리 짧은 뭔가 중간이 잘려 있다라고 하는 명태균 씨의 주장까지 들어가 있는 저 17초짜리 짧은 녹취록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따져봐야 할 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을 뭐 일방적이잖아요, 지금. 중간에 잘려 있다라는 네.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 잘려 있는 부분이 포함된 걸 공개하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말뿐이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의 저런 이야기가 그저 변명으로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의 판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고 있으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공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권 일각에서, 물론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단순 의견 개진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육성을 보세요. 육성에서는 들고 와서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고 왔다, 당에서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보고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들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애초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이것 자체가 모순된다라는 거고, 심지어 공관위에서 들고 와서라는 이 표현은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고, 그리고 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지적으로 피력을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반대가 있다라는 만큼 어느 정도 강하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들고 온 게 꼭 명단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공관에서 들고 왔다는 게 현황을 들고 와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표한테 갈 때도 뭐 서류 안 들고 가겠습니까? 뭐 가서 구두 보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와 지시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문건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인데 당신 의견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당시에 당선인이 여기에 진짜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 공천 진행 과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9일에 통화한 겁니다. 네. 근데 통화 내용을 유추해 보면 10일 날 공천 발표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취한 조치 내용을 알려주는 이런 통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견 진술 또는 리스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한 가지만 네.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그 녹취 저 명태균 마지막 자기가 주장하는 녹취 부분에 그 얘기 끝나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바로 전화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10시에 강혜경 씨에게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결론이 나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끝났다. 윤석열하고 통화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녹취가 이미 공개된 바 있고요. 강혜경 씨한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시도 그런 상황을 허언과 허풍을 떠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본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니
간판도 달고 준비를 하고 보안 유지하라는 내용이 5월 9일 날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그 메시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김건희 여사 바로 통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10시, 1시간 이후 강혜경 씨 통화로 이어졌고, 이것은 이미 확정된 공천과 같은 행위로 나가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견 개시가 아니라 이미 결정을 그 9시경 통화에서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위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감사 인사를 대통령께 한 걸 수도 있어요. 미리 알고.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지,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 주라고 그랬어. 근데 당에서 그 당시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나의 공치사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뜬금없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명태균 씨를 알고 대통령께 전화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사후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왜냐하면 한교 그 당시 공천 부위원장 입장도 보면 여론조사를 다 해봤더니 김영선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보면 이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4월 달에 명태균 씨가 전화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영선을 공천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론조사 결과가 월등히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미 내부적으로다가 김영선 씨가 공천이 확정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했더니 대통령께서 이거 이런 상황 이렇게 흘러왔어 라고 설명하는 통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게 공천 개입이다라고 단정하고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명태균 씨가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알아서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조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5월 9일 오전 10시에는 상황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임기 개시 후의 일로 연결이 안 되죠. 5월 9일에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기가 개시된 뒤에 어떤 공무원의 신분에서 행위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당도 입장이 안 정해졌습니다만은 민주당도 입장을 좀 잘 통일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공천 통화를 한 것은 5월 9일이지만 어쨌든 공천을 발표한 것, 전략 공천으로 확정해서 발표한 것은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완결은 어쨌든 5월 10일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당선인 신분의 그 시절에만 머무르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쟁점인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 공관위원장이라던가 아니면 공관위 부위원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김영선 후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경향신문 단독 보도라던가 이런 걸 보면 당시 공관위에 있던 익명의 모 관계자는 이런 사람들이 의원이 되나라고 생각도 했었고, 전략 공천을 한다라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당내에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내에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고지고대로 다 믿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공관위원이었기 같은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저희가 좀 더 해볼 텐데, 잠깐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관위에서 그걸 왜 가져가? 당선인한테도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선 기여도, 또 여성에 대해서 가산점수냐 안 주느냐, 또 경쟁력, 또 정체성이 어떠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창원 의창이라는 곳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지역구는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거기에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입김이 꼭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 또한 조금 더 살펴보고 따져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